백악관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한국인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전역에서 독감이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교육부에서는 출석률이 최대 8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누군가 일반 쓰레기에 가연성 폐기물을 버리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필라델피아의 한 쇼핑몰 인근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객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DC 항공사고로 한인 4명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한국인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체포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국인 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혐의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라면서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또 백악관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는 체포한 한국인의 이름, 수갑을 찬 사진과 함께 체포 시점은 1월 28일이고 그가 아동 음란물을 소지 통제한 혐의로 9건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전력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한국인과 함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인,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도 체포했다면서 불법 체류자 중 범죄 전력이 있다면 반드시 추방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Our message is simple. If you are a criminal illegal alien, you will be arrested and deported. 주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은 아직 ICE로부터 한국인 체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CE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의 주무부처인 만큼 애틀랜타의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범죄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단속 대상이 되고 그 사실을 백악관이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남미 출신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이 유행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독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은 29.4%로 독감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7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결석이 급증하면서 텍사스와 아이오와주 등 일부 지역의 학군들은 일시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고들리 교육군은 학군 전체의 출석률이 최대 8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고 한 학교는 독감으로 650명의 학생들이 결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lasses where an entire half of a grade level is gone
And again, it's one after another, and yeah, it's very unprecedented. We'll put it that way. We're seeing people come in pretty high numbers with fever, cough, difficulty breathing. Really, body aches is a big thing, especially with influenza, headache, and those make you feel miserable, and that's what drives people to the ER. 한편 독감으로 응급실 방문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에 위치한 칠드런 셀스 의료시설은 지난주 787건의 독감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는 전주 대비 8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청결과 살균 작업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당부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누군가 일반 쓰레기에 가연성 폐기물을 버려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차량에 비우고 돌아서던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쓰레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곧이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불이 붙고 연기가 치솟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I mean, it sounded like a bomb went off. I thought it was gunshots personally. It was chaos for a minute. It was trash everywhere. Anything you'd find in a trash bag basically just blew up and sprayed everywhere. 작업자들은 당황할 새도 없이 필사적으로 불길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폭발 원인으로 쓰레기 속에 산소통을 지목했습니다. 누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산소통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한 겁니다. Definitely illegal and definitely dangerous. Super fortunate. A couple inches and we're talking, serious injury or fatality. 산소통을 비롯해 압축가스 등 화학물질이 섞인 제품은 폭발 위험물로 취급되는 만큼 반드시 일반 쓰레기가 아닌 별도의 폐기물 처리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tank, a container of any sorts, aerosol cans. I mean, even household cleaning items, such as bleach or other solvents can be explosive. Batteries. 폭발의 직격탄을 맞은 환경미화원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산소통을 버린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금 전 필라델피아 북동부 지역의 한 쇼핑몰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7분쯤 리어제트 55 의료용 비행기가 미주리주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루즈벨트 몰 인근 교차로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30초 만에 1650피트 고도까지 도달한 뒤 급하강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현장에서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길이 인근 주택과 차량으로 번져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I was in shock. I'm still in shock. Like this is insane. Why can this happen? And before that, to be honest, in my mind I thought like, what if the rocket would like. As of right now, we have no reports on the number of fatalities. So right now we're just asking for prayers for any and everyone who may have been affected. We do want to note that several dwellings and vehicles were impacted. 사고 비행기에는 조종사 2명과 의사 2명, 환자 1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고 인근 도로가 폐쇄됐고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고 집안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인기 해변가인 라구나 비치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말리부에서는 폐수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라구나 비치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다우전 스텝스 비치 절벽에 지어진 나선형 계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국은 현재 산사태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주변 부지나 공공안전의 위협은 없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산사태가 발생한 해변가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말리부 해변도 폐수 유출로 폐쇄됐으며 영향을 받는 구간은 엔시널 캐년에서 브로드비치 로드까지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최대 10,000갤런에 달하는 폐수가 바다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했고 주민들에게 입수와 젖은 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한인 변호사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라스빌 한인회에 따르면 희생자인 강세라 변호사는 워싱턴 DC 윌킨스 스테클로프 로펌 소속으로 동료와 함께 출장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벤더빌트대를 졸업한 후 유펜 로스쿨을 학업 성적이 좋은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뒤 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확인된 한인 희생자는 강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며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과 어머니 진한 그리고 한국 입양아 출신 10대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을 포함해 모두 6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180여 개 한인 단체 등을 총괄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서정일 회장은 유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며 최근 강 변호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들은 LA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채용 정책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지난 2015년부터 다양성 채용 정책을 이유로 1,000명의 예비항공 교통관제사의 일자리를 거부했다며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 앤드류 브리기다는 오바마 정부 당시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서가 거부됐다며 연방항공청이 인종으로 지원자를 구분해 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기다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워싱턴 여객기와 헬기 충돌 당시 관제탑의 인력 배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연방항공청의 채용 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추락이 연방항공청의 잘못된 채용 방식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시행한 DEI 다양성 차별금지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21살 미만 성인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 주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살에서 21살 사이 성인의 권총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맞지 않다고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수정헌법 제2조가 18살에서 20살 사이의 개인도 총기 소지와 사용 권리를 가진 국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18살에서 20살 사이의 총기 권리가 건국 당시와 비슷하게 제한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미국 전통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총기 금지 조치가 미국의 총기 규제 전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맞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젊은 성인이 총기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해당 연령에 총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에서 드론을 띄워 소방항공기를 파손시키고 진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드론의 소유주인 피터 트립 아케만은 산불 진화 작업 당시 드론 비행으로 소방항공기 승무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답변 협상의 일환으로 항공기 수리 비용 $65,000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s part of his plea agreement, Mr. Ackerman has agreed to pay full restitution to the government of Quebec, which supplied the plane,
as well as an aircraft repair company that repaired the aircraft. That amount is estimated to be around $65,000. 또 아케만은 산불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15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이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아케만은 경범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캘리포니아주에 다음 주에도 한 차례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한랭 전선이 샌루이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남쪽 방향인 LA 카운티로 이동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1인치 이하로 캘리포니아 남부의 피해 지역에서는 가벼운 비 또는 보통 소나기가 예상된다면서 진흙이나 잔해 유입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의 기온은 상승할 예정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의 팰리세이즈 화재는 97%, 이튼 산불은 99%, 휴즈 산불은 98% 진압된 상태입니다. 주 1회 이상 치실을 사용하면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25년 동안 6,278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치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원인이 되는 심장 색전성 뇌졸중 위험은 44%, 심방세동 발생 위험도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치실 사용이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치실 사용이 뇌졸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시니어 메디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이 설 연휴를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설날을 맞아 지난 2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에나파크 지역의 65세 이상 지역 주민 300여 명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고 구디백과 다양한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특별 진료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한편 LA 지역을 비롯해 토렌스, 플러튼, 샌디에고 교육구 소속의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설날을 맞아 떡국 만들기와 세배하기, 복주머니 소망 쓰기 등 다양한 설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그 절차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특검 무용론을 내세운 셈인데 야당은 특검의 칼날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렵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특검 후보의 대법원장 추천과 수사 대상 축소 등 수정을 거친 뒤 국회를 다시 통과한 내란 특검법.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선택은 이번에도 거부권이었습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7번째입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며 언급한 위헌적 요소는 일부 고쳐졌다고 인정했지만 최 부총리는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보충적 예외적이어야 하는 특검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특검 무용론과 같은 맥락인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내란 가담자들을 향한 특검 수사를 강조했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게 아니냐. 최 대행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최 대행을 옹호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큰 공세를 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며 일부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는데 불과 1년 4개월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공개회의. 국민의힘은 국민이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학술 모임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이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교류 등을 들어 사적 친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과 남편이 민변 대통령 퇴진 특위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념 공세까지 벌이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 모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년 4개월 전 인사청문 특위에 나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불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향후 탄핵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법조계에서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전 세계 어디에도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재판관으로 채우는 곳이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심판 본질과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반 보험사가 아닌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클레임 정보를 알려드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험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은 민간 보험 회사들의 협력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회사로서 일반 마켓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고위험 지역의 고객들에게 기본적인 화재 보험과 기타 위험 보장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은 주정부 보험국에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재 보험만 제공되며 개인 소지품이나 가구 가전 제품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어플랜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민간 보험사의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보험 커버리지의 최대 한도는 $300만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840만 달러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상 한도는 고급 주택의 경우 재건축 비용과 임시생활비 지급에 한계가 있고 또한 그나마 현재 페어플랜의 잉여 현금이 $2억 달러이고 재보험이 $25억 달러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이번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페어플랜의 공동 운영자인 민간 보험사가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뉴섬 주지사가 $25억 달러의 추가 긴급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재난구호 기금 조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페어플랜에 가입하신 분들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직접 클레임을 신청하시거나 보험 가입을 도와주신 에이전시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중단함에 따른 직간접 피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즈니스 자산이라고 해서 사업체 안에 있는 모든 재고나 사무용 기기, 가구 등에 대한 자산 손실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 소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므로 세금 보고서나 인보이스, 손익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강제 피신이나 정전으로 있게 된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간 보험사의 시장 철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주정부가 관리하는 페어플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상승과 가입 조건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어플랜을 정부 소유 및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월 13일 주정부는 산불 대응과 예방을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 대응책과 더불어 보험료 지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사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연간 정부 지원금 예산은 $3억 4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자동차 보험료와 주택보험료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을 마련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및 은퇴한 시니어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